CNU를 어떻게 가게 됐나요? 유학 시절 얘기를 하자면 다 틀렸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써니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저의 유학, 학업 이야기들을 들고 왔습니다. Q&A 형식으로 딱딱하게 하기보다는 얘기하듯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편하게 해보려고요. 그래서 한번 다 솔직하게 답해드릴게요. 먼저 제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학생 때 공부했던 자료들을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봐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제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를 하면 저는 초등학생 때 그냥 딱 그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되게 다양하게 뭐 하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운동도 좋아해서 인라인, 피겨, 수영, 발레, 또 뭐 했지? 줄넘기? 그냥 운동도 해보고 싶은 거 다 했고 더 로봇 만드는 거, 레고 이런 거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글 쓰는 것도 좋아했고 그냥 되게 다양하게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진짜 할 수 있는 그때 활동은 다 했어가지고 이게 제 상장 앨범입니다. 한번 볼까요? 보면서 재밌는 거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여기 시험지구나. 이게 100점 만점이 아니고요, 여러분. 25점 만점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어머, 이런 게 있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한테 썼던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만들어서 엄마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벌써 크리스마스네요. 이번 해 동안 엄마 아빠 속을 많이 썩여서 죄송해요. 뭐 했지? 다음에는 엄마 아빠 속을 썩이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제가 쿠폰도 만들었어요. 이번 해 동안 엄마 아빠 속을 썩인 것이 죄송해서 만들었어요. 아니 얼마나 속을 썩인 거야. 엄마 아빠가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럼 희선. 쿠폰이 있네요. 근데 항상 이렇게 쿠폰을 제가 맨날 만들어드려도 안 쓰셨어요. 발레 학원도 다녔어가지고 한번 갈 때마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았어요. 모으는 거. 참 잘했어요 스티커 그런 거 있잖아요. 전국 학생 과학 문구 읽기 운동 독서 감상문 쓰기 전국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다 비슷한 2012년도 어릴 때 HSK 1급 봤던 거인 것 같고 HSK는 5급까지 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정도로 제 초등학교 생활은 너무 제 그림을 보고 웃으시는데 엄마가 저의 초등학교 그림 실력 공개합니다. 맨날 이렇게 카툰식으로 그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리는 거 좋아한다 했지 잘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맨날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도 나름 이렇게 옷을 다양하게 컬러풀하게 그리는 거. 제 친구들이 이렇게 다 그려준 거였나봐요. 뭐 출석부 해가지고 친구들 이름이 있네요. 이제 제가 캐나다로 유학을 어떻게 하다 가게 됐는지. 자, 보이시나요? Math Contest Champion. 네, 제가 캐나다로 한 여름 방학마다 서머 캠프를 갔었는데요. 사실 서머 캠프가 거의 노는 거거든요. 공부 조금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저는 아무래도 영어를 못하니까 ESL 반에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는 저희 친구들은 매년 갈수록 영어를 너무 잘하고 저랑 다른 반이 되는 거에서 좀 소외감도 느끼고 부럽기도 해가지고 제가 그때 엄마한테 나도 캐나다에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학교로 4학년 2학기 때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가진 않았고요. 저희 어머니와 함께 갔습니다. 그때 캐나다 당시 이런 게 있는데 캐나다 나뭇잎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책 사이에 껴놓고 이렇게 말려서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의 취미였어요. Canada's La Leaves인데 이게 왜 La 이렇게 했냐면 제가 Leaves를 쓰려다가 라라고 실수를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콩이야. 그래서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라 leaves 이렇게 신난 척을 해봤습니다. 성적표 같은 걸 좀 봐볼게요. 다녔던 학교에서 ABCD로 나오진 않고 저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이게 과목별이 아니고 책임감, 정리정돈, 또 협업, 협동심 뭐 이렇게
사람의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이런 거 성적표를 매기셨네요. 좋다. 아무튼 저는 다 엑셀런트를 받았고 뭐 항상 책임감이 있대요. 제가 읽기 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네, 저는 선생님 말씀 항상 잘 들었습니다. 지금도 잘 듣습니다. Responsibility, fairness. 되게 어떤 사람인지를 중요시하는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수학 잘했네요. 제가 한국은 수학 교육 과정이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빠르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다가 여기 있네. 구몬 아시죠? 아 진짜 이거 구몬 솔직히 답지 보고 베낀 적 있다 없다? 한 번씩 있으시죠? 답지 보고 그 답지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어디 넣어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꺼내가지고 지금 엄마가 굉장히 어이없어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잔머리도 다 실력입니다. 장난이고요. 대부분은 다 직접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늘었죠. 요즘에도 구몬하나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구몬 학습을 해가지고 뭔가 그때 또래들에 비해서 조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제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수학을 할 때는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 애들도 다 막 You're a genius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니까 저는 그런 데서 좀 자존감을 찾았던 것 같고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수학 쪽 그런 공부하는 게 저의 인정받는 그런 방법이었던 거죠. 다른 건 다 성적이 이제 엑셀런트인데 이때 영어만 조금 very good이랑 팁도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처음 영어를 제대로 배우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많았던 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영어를 진짜 못했고 한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 영어를 배우러 영어 학원을 가잖아요. 근데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저는 당연히 못하니까 배우려고 학원을 간 건데 거기 학원에서 제 앞에서 그 시험지를 이렇게 쓱쓱 다 그으시면서 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때 저 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고 제 부모님도 뭐 어떤 교육이 더 맞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캐나다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게 됐고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진짜 매일같이 뭐 영어 라디오랑 영어 영화랑 그런 거 틀어놓으면서 계속 영어를 뒤로 익히려고 했고 또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네, 영어 책을 진짜 매일매일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찾아서 찾아보고 그 강한 의지와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네, 저는 강한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유학 시절 얘기를 하자면 저는 캐나다 유학할 때 정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적응할 때 좀 힘든 게 있긴 했지만 어차피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어서 상처를 받지도 못했고요. 캐나다 친구들이 다 너무 착하고 막 먼저 다가와주고 먼저 도와주려 하고 그런 문화가 있어서 적응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환경이 막 공부만 하는 환경이 아니고 진짜 쉬는 시간 때마다 밖에 나가서 네, 무조건 밖에 다 내보내요. 쉬는 시간 때 무조건 밖에 나가서 놀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무조건 밖에 나가서 놉니다. 그래서 뭔가 그게 정서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제가 어릴 때 비염이 엄청 심했는데 캐나다 가가지고 비염이 완치됐어요. 공기가 좋아서 그랬나 봐요. 근데 아직도 공기 좋은지는 모르겠네. 캐나다 유학을 간 게 정말 제 인생에서 너무 잘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제 장래 희망은 너무 다양해가지고 진짜 대통령도 되고 싶었고 화가도 되고 싶었고 과학자도 되고 싶었고 또 뭐가 되고 싶었지? 뭐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그냥 다 될 수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어릴 때는. 지금도 다양한 걸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저의 캐나다 시절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캐나다에 2년 동안 살고 이제 왜 체드윅으로 가게 됐냐? 근데 사실 저는 저만의 빅픽처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매년 회장, 부회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생각은 캐나다에서 2년 다니고 6학년 때 돌아가서 전교 회장을 해야겠다 라는 저만의 목표가 있어가지고 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은 저의 빅픽처까지는 모르셨던 것 같아서 갑자기 뭐 에세이를 뭐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이게 제가 체드윅 들어갈 때 썼던 에세이입니다. 엄청 많이 고쳐가면서 열심히 썼어요. 이거 내용 궁금하시려나?
첫 번째는 그냥 지금 학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뭐를 바꾸고 싶냐. So first I would like to change how the teachers help new students from other countries. Actually, ESL students often miss regular classes. So if the teachers could review what they missed for ESL classes, I think that they will be able to catch up more easily. 뭐 되게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얘기했군요. How would you describe yourself? If I had to describe myself in one word, I would say that I'm curious. When I don't understand something or if I think that something's not quite right, I always find the need to ask someone about it. This is most like the reason why one of my favorite subjects in school is science. 과학을 제일 좋아했대요. 이땐 과학을 제일 좋아했구나. I enjoy experimenting and I especially like to learn by trying new things. 맞아요. 전 항상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게 똑같네요, 지금이랑. Steve Jobs, my inspiration. 이때도 스티브 잡스. 제 미스코의 인터뷰에서도 스티브 잡스 얘기했는데 After being inspired by Steve Jobs, I became immensely interested in technology, but more specifically robots. 맞아요. 로봇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I learned a lesson from Jobs. He once said we got to find what we love, and inspired me on many levels. Robots and technologies in general might be something that I like now. However, in the future, I will keep trying to find what I really love and work my way up until I get to that point. 되게 어릴 때 쓴 글인데도 뭔가 제가 지금 읽으면서 약간 감명 깊은데요. 진짜 we got to find what we love.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구나. 저도 지금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이거를 매 순간 생각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Can you tell us about something that you did that really made you feel good about yourself? I learned ballet since I was 4 and I'm still taking it. 맞아요. 발레를 캐나다에서도 했고 또 한국 돌아와서도 고등학교 입시로 바빠지기 전까지는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레 시절 영상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도 너무 찾고 싶어요.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데 언젠가 찾으면 꼭 보여드릴게요. There has always been something that I can't do or hard for me. Every time when it occurs, I always try to figure out how to do it since my goal for ballet is to know more about it. 근데 너 약간 너무 소모르는 게 지금이랑 생각하는 게 너무 똑같다. 약간 나라서 그렇긴 한데 이때는 발레 얘기한 거긴 하지만 뭔가 어려운 게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꼭 끝까지 찾아내고야 만다. 이런 게 마인드셋이 저랑 비슷하네요. 내 마인드셋이긴 하구나. 이 똑같은 게 신기하네요. 사람은 진짜 잘 변하지 않나 봐요. 뽑을만 하다. 잘 썼네. 잘 썼어. 문제 해결 능력도 보여줬고 길게 했던 취미 이런 것도 보여줬고 뭔가 끈기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들이 잘 비춰진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에세이를 쓰고 SAT 시험을 봐서 그 점수를 제출하고 원래 한국에 있으면 다 같이 모여서 뭐 토론이나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캐나다에 살고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받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체리국제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로 미국에서 많이 하는 AP가 있고 또 영국 쪽에서 많이 하는 IB라는 게 있는데 그 IB 커리큘럼 학교예요.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단순히 공부 위주의 수업들이 전혀 아니고 뭐 문제 하나를 풀어도 어떻게 하다가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좀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과는 많이 달라서 처음에는 약간 당황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1년 다니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지금은 IB를 하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대학교 가서 어려움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랑 중학교 때 이미 그냥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뭐 친구들과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접했어가지고 지금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IB 할 때는 이 IB 커리큘럼이 진짜 글 쓰는 게 너무 많아요. 막 뭐 하나 하면은 뭐 프로세스북 해가지고 그 과정을 다 정리해서 내야 되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찮지만 그게 다 남는 것 같습니다. 체두이 성적표인데요. 이건 제 중학교 때 성적표네요. 8학년, 5학년까지가 초등학교, elementary, 6, 7, 8이 중학교고 9, 10, 11, 12 이렇게가 하이스쿨, upperschool, 고등학교입니다. 이렇게 성적표가 나오는데 뭐 criterion A, criterion B, criterion C, criterion D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criterion에서 최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8점이고 그걸 합산해서 또 range로 나눠서 최종 점수가 나오는데
최종 점수, 최대 점수는 7점 만점입니다. 이때는 다 7점을 받았네요. 매 과목마다 이렇게 뭐가 나눠져 있어요. 크라이테리언마다. 저희는 이게 반이 딱 있는 게 아니고 advisory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연도의 반인 거죠. 거기 약간 담임 선생님이 advisor라고 하는데 그런 타임이 매일 조금씩 있고 그리고 수업들은 진짜 대학교처럼 과목 반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매 과목마다 선생님이 달라요. 그럼 코멘트를 잠깐 읽어볼게요. We trip to Kentucky FX Robotics World Championship. 이때 그 세계 대회에 진출해서 갔었거든요. Appear to be very inspirational and motivational. 세계대회 경험을 하고 나서 나도 나만의 팀을 꾸려서 해보고 싶다 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관련 파일도 여기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 팀 이름, Star. 이게 저희 과정을 담은 대회 나갈 때 어떻게 이 로봇을 만들었는지 그 내용을 과정을 다 정리해서 또 제출해야 돼요. 처음부터 전략 짜는 것부터 저희 팀 소개, 그리고 제 사진도 있네요. 이렇게 자료 조사한 것도 있고 스케치, 그리고 또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붙이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만들고 조립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로봇 만들고 있는 희선. 취득 시절에서 가장 뜻깊은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로보틱스 활동도 했었고 저는 운동은 크로스컨트리 5km 달리기랑 치어리딩 이렇게 2개를 꾸준히 했었고 저는 봉사활동을 여러 가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때 레주메를 찾아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네기 멜론 CMU를 어떻게 가게 됐나요? 에 대해서 대학 입시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적을 얘기하자면 GPA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지금. 찾으려고 했는데 성적은 항상 좋은 편이었어가지고 그래도 상위권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SAT는 수학은 만점하고 리딩 라이팅은 730점 해서 1530점이었고 또 SAT2 그 subject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또 과목별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수학이랑 물리랑 2-3개 과목 해가지고 봤는데 그것도 만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SAT는 어떻게 준비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학원을 다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하기 싫었던 게 SAT 학원 다니는 거였던 것 같고요. 진짜 돌아가기 싫은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수능 하시는 분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와우.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진짜 나는 뭘 할 때 좋을까,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그때 좋아했던 게 로보틱스랑 또 미술을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그림 그리는 건 솔직히 안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미술은 약간 로봇 만드는 것 같이 좀 3D로 만드는 거 아니면 약간 공간의 인스톨레이션, 좀 입체적인 이런 것들 좋아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찾다가 미술 쪽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당연히 저는 평생 살면서 약간 항상 수학을 잘했으니까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너는 무조건 이과 기권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갑자기 뭔가 미술 쪽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다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미술 작품들도 많이 만들어보고 포트폴리오도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예술 쪽이 좀 쉽지 않은 게 지금은 후회 안 하는데 약간 그때 준비하면서 약간 후회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성적이나 공부나 활동이나 이런 거 다 똑같이 하면서 추가로 포트폴리오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여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CMU가 제가 특히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저는 관심사가 굉장히 많고 다양한 사람이잖아요. CMU BXA 프로그램이라고 쳐보시면은 되게 다 나오는데 과학 쪽이랑 심리학 쪽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고 되게 다양해요, 과가. 그래서 뭔가 이 학교가 굉장히 이런 융합적인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구나. 그리고 저 자신도 전공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다를 수 있는 좀 이런 이과적인 분야와 예술적인 분야를 동시에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랑 딱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는 BXA 학생이었는데요. 지금 전공 중인 정보 시스템과 미술 전공을 같이 했었습니다. 미디어 아트 쪽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들어갈 때까지는 저와 정말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대학교에 가서
그 아트 쪽 수업들을 들어보니까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죠, 이제. 뭔가 예술 쪽은 너무나도 정답이 없고 약간 내가 이거 왜 하는지 그런 걸 잘 이유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BXA에서 이제 또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또 다시 그 정보 시스템 전공으로 지원을 해서 정보 시스템 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트는 그냥 부전공으로, 왜냐면 1학년 때 들어갔던 수업들이 있으니까 아트는 부전공으로 하고 좀 더 이제 우리 인간과 이런 테크놀로지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겨서 2학년 때인가 HCI를 이제 두 번째 부전공으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다양하네요.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1학년 때 막 편집도 좀 배우고 접했던 게 이제 와서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지금 전공과 부전공 이 조합에 너무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등학교 때에는 뭔가 대학교 전공을 선택하면 꼭 그거를 해야 될 것만 같고 막 나의 평생 진로를 정하는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고요. 진짜 대학교 가서 전공을 바꾸는 분들도 많고 대학교를 바꾸는 분들도 많고 진로는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이 대학과 전공에 본인을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가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기회는 많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전과를 하고 싶으시다면 GPA 관리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관련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저의 자신이 좀 답답할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딱 내가 원하는 목표가 명확하고 내가 잘하는 게 명확해서 그 길을 이렇게 쭉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딱 저렇게 나만의 강점 한 가지가 있어서 그냥 그거 하면 되니까 고민 없이. 이제는 이렇게 저인 것 같고 다 각자의 길이 있는 거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하지 않거나 꿈이 없다고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아직 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냥 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의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관련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그게 좀 재밌으셨나요? 정말 저의 모든 거를 다 알려드린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와! 이게 왔어요. 저 진짜 지금 처음 열어봐요. 우리 써니들이랑 같이 언박싱 하려고 기다렸어요. 열어볼게요. 오. Rick, thank you for packaging my silver button. 실화야? 대박. 너무 신기해. 다 실버 버튼이라니. 말이 돼? 내가? 너무 신기해, 진짜. 와, 저 진짜 어릴 때 내가 언제가 유튜브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 너무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진짜 안 믿겨요, 솔직히. 어떻게 10만 명의 분들이 10만 명. 와. 너무 감동이에요. 유튜브 하는 게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 때도 있긴 한데 제 영상을 보고 막 댓글 남겨주시고 너무 좋아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자꾸 빨리 하고 싶고 빨리 영상 올리고 싶고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더 성장해서 더 재밌는 컨텐츠 많이 만들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거 항상 댓글로 알려주시고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